1916년 역사책에서 노벨 화학상 한 페이지가 그냥 텅 비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사라진 노벨상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1916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과학상이 주인을 찾지 못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딱 듣자마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에이, 그거 전쟁 때문이겠지.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사실 전쟁 때문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진짜 재밌는 이야기는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인류 지성의 총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과학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그냥 멈춰 세워버리는지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는 거죠. 자,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시죠. 우선 두 개의 시간표가 어떻게 충돌했는지부터 한번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왼쪽은 평화로운 시기였다면 당연히 진행됐을 1916년 노벨상 일정이고요. 오른쪽은 바로 그 시각에 벌어지고 있던 실제 전쟁 상황입니다. 보세요. 후보 추천서가 오가고 마감되고 심사가 진행되는 이 모든 순간들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투로 꼽히는 베르둥 전투, 솜 전투의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벨상 선정 절차 전체가 전쟁의 포화 속으로 빨려 들어간 셈이죠. 자, 그럼 첫 단추부터 어떻게 잘못 꿰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바로 후보를 추천하는 단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추천 자체가 불가능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물리적으로 그냥 다 끊어져 버린 거죠. 당시 최고의 과학 선진국이었던 독일, 영국, 프랑스가 서로 죽고 죽이는 적이었으니까요. 둘째, 국제 우편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싶어도 보낼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과학자들이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동료의 위대한 업적을 칭찬하고 추천서를 써줄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이게 당시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독일의 천재 화학자 프리츠 하버. 이분은 사실 노벨상을 받고도 남을 업적을 쌓았지만 그 시각에 연구실이 아니라 최전선에서 독가스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당시 과학계가 처한 현실이었던 겁니다. 자, 다음 단계로 가보죠. 어쩌면 이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검증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벨상이 왜 그렇게 권위가 있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이 검증 절차에 있습니다. 후보자의 업적이 진짜 대단한 건지 아닌지 전 세계 관련 분야 전문가들한테 다 물어보고 교차 확인하는 과정, 요즘 말로는 동료 심사, 즉 피어 리뷰라고 하죠.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이 검증 시스템을 그냥 뿌리째 뽑아버린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적국의 전문가한테 연락해서 의견을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국가 간의 학술지 교류가 뚝 끊기니까 최신 연구 논문을 구해볼 수도 없었고요. 결국 노벨위원회 입장에서는 후보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원천 봉쇄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수십만 명이 포탄 속에서 죽어나가던 솜전투가 한창일 때 중립국엔 스웨덴의 노벨위원회 위원이 영국 과학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저기요, 지금 당신네 나라랑 싸우고 있는 독일 과학자 아무개의 연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당시의 부조리함이 확 와닿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노벨재단은 이 상황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바로 2월이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서 2월이라는 건요, 노벨재단의 공식 규정인데 그 해에 수상할 만큼 중요한 업적을 찾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상금을 다음 해로 넘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이 취소됐다기보다는 공식적으로는 보류됐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1916년에 위대한 과학적 발견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위대한 발견을 세상에 알리고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이 검증 시스템 자체가 전쟁 때문에 완전히 멈춰버렸다는 거죠. 그럼 그 상금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절차는 간단했습니다. 1단계 1916년 상금은 규정에 따라서 1917년으로 넘어갔죠. 그런데 2단계 1917년에도 전쟁이 계속되면서 또 주인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 3단계 이 상금은 영영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노벨재단의 기본기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1916년에 사라진 노벨상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전쟁이란 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전장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세기에 걸쳐 쌓아 올린 지식의 인프라, 그 자체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 말고요. 그 이면에서 이렇게 거대한 갈등과 혼란의 안개 속으로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버린 위대한 아이디어나 발견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